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빡쌤이에요. 이번에는 대학물리학 확장판 7장 개의 에너지 부분을 보시겠어요? 예, 이제 운동의 원인으로 이제 힘으로도 다룰 수도 있지만 에너지로도 다룰 수도 있거든요. 에너지 굉장히 아주 유용한 어떤 개념이 되겠는데, 예, 그래서 일단 시작은 1로부터 시작을 해요. 1. 그러니까 1이 뭐냐? 그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중에서도 먼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백미는 사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어, 말 안 하고, 그냥 그 전에 이제 에너지의 어떤 고급스러운 성질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는 영역, 이걸 개라고 불러요. 개 시스템 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영역은 이제 환경, 영어로는 environment, 또는 이제 다른 말로는 주의라고도 해요. 네이버후드. 합치면 주의 환경이네. 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영역은 개. 근데 이 개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관심을 어떻게 조금 다르게 가지면 개도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뭐 개라는 거는 뭐 한 번 정하면 뭐 이렇게 맘대로 바꾸면 안 되겠지만, 이제 정할 때 막 어떤 절대적인 게 아니다.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개하고 환경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있고, 이제 뭐 상호작용의 예로는 뭐 역학 분야에서는 1, 열역학 분야에서는 열, 뭐 등등등등, 뭐 이제 상호작용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무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무한히 많은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뭐 생각의 한계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이 되는 거지. 하여튼 상호작용, 개하고 환경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그런 상호작용이 있다. 이런 용어 정리를 일단 해봤고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에너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1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1. 자, 1의 정의. 일은 이제 물리학에서는 1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어떤 물체에 이제 힘이 가해져 가지고 이제 물체가 움직였다. 그래서 변이 델타 R. 그러면 1은 힘의 크기 곱하기 변이의 크기 곱하기 힘과 변이 사이의 각도, 그러니까 요 각도에 코사인 취한 거,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장 벡터 얘기할 때 이제 스칼라 곱을 이제 다 몽땅 모아가지고 설명해 드렸었는데, 예, 이런 이렇게 스칼라 곱으로 힘 벡터하고 변이 벡터 사이에 이렇게 점 찍어서 도트 프로덕트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도트 프로덕트로. 이게. 그래서 이제 1의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과 이제 변이의 단위는 미터를 합해가지고 뉴턴 미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J로 쓰고 줄이라고 있는데, 이제 줄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많은 기여를 한 학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뭐 이렇게 줄은 이제 그러니까 MKS 단위기에서의 이제 1의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참고로 이제 CGS 단위기라면은 이제 뉴턴 대신에 힘의 단위로 뉴턴 대신에 다인 쓰고 미터 대신에 센티미터 써가지고 이걸 에르그라고 그래요. 그래서 1줄은 10의 7승 에르그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거는 CGS 단위기. 영국 단위기에서는 이제 힘의 단위로 파운드 쓰고, 그 다음에 뭐 변의 단위로 피트를 쓴다면 피트 파운드. 재미없죠? 요게 이제 영국 단위에서는 이제 1의 단위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을 이렇게 정의하다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일하고 뭔가 좀 의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뭐 설악산 흔들바위 유명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밀면은 뭔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국은 제자리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떤 무거운 물체가 있는데 힘을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 근데 결국 안 움직여. 하지만 뭐 우리는 이제 무거운 물체 미느라 막 움직이지 않았지만 막 이렇게 어? 근육에서 어? 근육에서 일도 했고 땀도 뻘뻘 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리학에서는 야박하게도 아무리 큰 힘을 가했어도 변이가 0이면 너 일 안 한 거다. 예, 이렇게 되게 야박하게 우리 일상생활과 좀 달라요. 또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힘도 있고 변이도 있고 그래서 움직인 것 같은데, 예, 힘과 변이 사이 각도가 90도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또 야박하게 일 안 한 거다. 움직이긴 했는데 그건 네가 가한 힘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다. 응? 예, 이렇게 되게 야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그러니까 힘하고 그러니까 변이 사이하고의 각도가 90도가 되는 이제 대표적인 힘이 구심력이에요. 그래서 구심력은 일을 안 해요. 예. 뭐 뒤에 가서 말하겠지만 구심력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구심력이 일을 한다면은 어, 뭐 플러스 2를 한다면 속력이 증가할 테고 마이너스 2를 한다면 속력이 감소할 테고 그럼 비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로 보더라도 등속 원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힘, 구심력은 2를 안 한다. 왜냐면 힘하고 변이 사이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약간 땡겨가지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일의 정의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 위치에 따라 일정한 힘. 뭘 계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위치에 따라 일정한 힘, 이 한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x가 위치, 힘이 fx. 그래서 위치에 따라 일정하니까 수평선이 나오겠죠? 수평선. 수평선이 나오는데, 요 아랫부분에 있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바로 1이에요. 1. 그래서 뭐 1차원에서는 1은 힘 곱하기 변이니까 그 변이는 이제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뭐 1차원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제 3차원이라면은 이제 힘 벡터하고 변이 벡터 사이에 이제 도트 프로덕트 한 걸로, 그리고 뭐 힘도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알짜임하고, 예, 변이하고 이제 사이에 도트 프로덕트 한 거. 그래서 이제 이게 1의 합, 뭐 알짜일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위치에 따라 일정한 힘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이제 쉬운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제 청소기를 끌고 가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때 청소기 끌고 가면서 이제 힘을 가했죠. 그 힘이 한 일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1은 힘의 크기 곱하기 변이의 크기 곱하기 둘 사이 각의 코사인 취한 거. 그럼 힘이 지금, 50.0N이라고 했고, 변이가 3.00m라고 했고, 각도가 30.0도. 예,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130줄만큼의 일을 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이 청소기에 요 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청소기가 이 수평반 위에 놓여 있으니까 수직항력과 중력도 작용하죠. 그래서 역시 시키지 않았지만 시키지 않은 거 하는 게 이제 빠박성 특기죠. 자,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을 구해봅시다. 그럼 중력은 크기가 mg, 변이, 코사인. 근데 이제 중력과 변이 사이의 각도가, 변이가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각도 90도죠. 그럼 코사인 90도는 얼마? 0이죠. 예, 그래서 중력은 일을 하지 않아요. 자, 다음 수직항력이 한 일을 구해보면은 수직항력의 크기 n, 변이의 크기, 그 다음에 수직항력과 변이도 각도가 90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90도는 얼마? 빵. 예, 그래서 예, 수직항력과 중력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변이하고 수직하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일의 정의, 뭐 내지는 위치에 따라 일정한 힘이 한 일 연습하는, 그러니까 그 수식에다가 숫자 대입해 보는 아주 그런 간단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스칼라고 그 두 벡터를 곱해가지고 그 결과가 스칼라가 되는, 저는 이제 도트 프로덕트라는 용어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땡겨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위치에 따라 일정한 힘이 한 일을 구했으니까 다음은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이 한 일을 해봐야겠죠? 공부해봐야겠죠?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이 한 일.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자, 위치에 따른 힘 그래프. 위치에 따라 힘이 변하니까 이제 수평선이 아니고 어떤 곡선이 될 거예요, 곡선. 자, 이런 곡선이 돼도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는 1이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아랫부분의 넓이는 이런 그 작은 직사각형들이 모여가지고 뭐 더 촘촘하게 그리던가,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가까워지겠죠. 자, 이런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도 그, 그 형태에 상관없이, 생긴 것에 상관없이 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적분한 거죠. 그래서 힘을 이제 처음 위치에서부터 나중 위치까지 이렇게 적분한 겁니다. 적분 구간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뭐 1차원이라면 이렇고, 3차원이라면 이제 힘 벡터하고, 물론 힘도 이제 뭐 여러 개가 작용할 수 있으니까 R자 힘 벡터하고 이제 DR 벡터는 뭐냐면 이제 그 입자가 이제 운동하는 그 경로, 입자 경로를 잘게 쪼갠 조각, 그걸 이제 DR 벡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적분을 해주면 그게 바로 R자일, 1의 합, 모든 1의 합, R자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위치에 따라 일정하든 변하든 요 위치에 따른 힘 그래프 이 선, 뭐 직선이든 곡선이든 그 밑에 넓이가 1이다. 그렇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연습해 봐야죠. 예, 지금 보면은 예, 위치에 따른 힘 그래프가 있는데 0m에서 4.0m까지는 어, 힘이 일정하다가 4m에서 6m까지는 이렇게 힘이 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문제는 이제 뭐냐 일타쌍피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 일정한 어, 힘이 한 일,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이 한 일, 예, 그걸 각각 구하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편의상 적분으로 할게요. 0m에서 이제 4.0m까지 는 이제 그 직사각형의 넓이고 4.0m에서 6.0m까지는 직각사각형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의 면적 따로 어, 직각사각형의 면적 따로 구해서 더해도 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통으로 0m에서 6.0m까지 사다리꼴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꼴이니까 윗변이 4.0m, 아랫변이 6.0m, 나누기 2 곱하기 높이가 5.0N.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그러면은, 25, 1에 달리는 줄, 예,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른 힘 그래프에서, 직선이든 곡선이든, 그 아랫부분의, 면적이 1이다. 예. 그래서, 예, 이것도 예, 우리 개념 공부한 거, 그런 거로 연습해보는 예, 단순한 수준의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자,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의 대표적인 예가 용수철 힘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엔 이제 용수철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용수철, 이거 되게 웃긴 말이에요. 예, 용수철이 뭐냐면, 이게 용의 수염이래요. 근데 용의 수염이 되게 탄력이 좋대요. 너무 웃기지 않아? 일단 용이라는 건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실제로 있지도 않은 동물인데, 용의 수염을 만져봤더니 탄력이 좋더래. 그게 뭐야? 그냥 요즘 뭐 영어도 좋아하는데 그냥 스프링이라고 쓰던가. 무슨 용의 수염이 어쩌고 저쩌고. 좀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용수철이 있는데, 현재 이제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상태예요. 뭐 이런 걸 흔히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 용수철이 늘어났다고 합시다. 이렇게 늘어났죠. 예, 늘어나는 용수철은 예, 줄어들려고 하죠. 반대로 용수철이 줄어들어 있어요. 줄어든 용수철은 예, 늘어나려고 하죠. 자, 그 힘을 이제 여러 이름으로 부르죠. 여러 이름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복원력 이라고도 부르고 복원력, restoring force 복원력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탄성력 그렇게도 부르고. 근데 그냥 간단히 용수철 힘 스프링 포스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기호로 이제 FS를 쓸 건데 이미 FS를 썼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용수철 힘에 관한
후계 법칙이 등장합니다. 후계 법칙. 예. 그래서 후계 법칙에 따르면 용수철 힘의 크기는 그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에 비례한다. 그거를 이제 후계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례상수를 K라고 쓰면은 FS는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는 늘어나면 줄어들려고 그러고 줄어들면 늘어나려고 하는 그 복원력, 그 경향을 나타내는 거고, 크기는 KX. 그러니까 X는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 늘어났으면 X가 양수고 줄어들었으면 X가 음수고, 그래서 비례한다 이거죠. 사실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식이긴 한데, 엄밀히는 벡터로 써야지. 용수철 힘 벡터, FS 벡터는 마이너스 KX IS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상 XIS이 그 1차원에서 이치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늘어나면 줄어드는 방향, 용수철이 줄어들면 늘어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뜻이 되거든. 그래서 원래 이 마이너스 부호는 이렇게 벡터 형태로 쓸 때 마이너스 부호를 써야 되는데 벡터 방정식일 때. 근데 이제 스칼라 방정식일 때도 그냥 이렇게 좀 쓰는 조금 좀 어색한 예. 뭐 좀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들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비례상수 K를 뭐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뭐 융수철의 힘상수, 줄여서 강융수철 상수, 스프링 컨스턴트. 그리고 이거 다른 말로 스팀니스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수철이 뻣뻣할수록 용수철 상수가 커요.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가 크면은 용수철이 잘 늘어나지도 잘 줄어들지도 않아요. 참고로 용수철 상수의 역수를 컴플라이언스라고 불러요. 용수철 상수의 역수를. 컴플라이언스는 우리말로 치면은 뭐 신축성? 뭐 융통성? 예. 그러니까 용수철이 이제 잘 늘어나는 거죠. 잘 늘어나거나 잘 줄어드는 거죠. 예, 참고. 자,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위치에 따른 힘 그래프. 그러면 이제 1차 함수죠. 그리고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K인데 절대값을 취하면 그냥 K 용수철 상수가 되겠죠. 뭐 용수철 상수, 뭐 용수철의 탄성 계수 뭐 그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용수철 힘이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의 대표적인 예예요. 자, 이럴 때 우리 이제 용수철이 한 일, 정확히 말하면 용수철 힘이 한 일, 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용수철 힘이 한 일, WS는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이니까 적분 FS dx. 근데 이제 아까 용수철 힘에 대한 후계 법칙에 따르면 이게 마이너스 kx, 그럼 적분 구간은 처음 위치 xy에서 나중 위치 xf까지. 그러면 이제 뭐 다항함수의 적분 이 정도는 할 줄 안다고 보고, 그럼 kx 적분하면 2분의 1 kx제곱. 자, 그래서 마이너스 가로 열고 2분의 1 kxf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i의 제곱. 그래서 최종적으로 2분의 1 kxi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f의 제곱. 이게 바로 용수철 힘이 한 일이에요. 근데 공식이 조금 특이해요. 원래 이제 대표적으로 물리학에서는
많은 공식들이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형태를 취하거든요. 근데 얘는 처음 거 빼기 나중 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결과가 좀 특이하다. 처음 거 빼기 나중 거. 그래서 만약 이 공식을 암기하려면 얘는 예외다. 처음 거 빼기 나중 거 형태를 띈다. 그거에 좀 어,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암기를 하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데 사실 용수철 힘이 그 처음 거 빼기 나중 거. 예, 근데 사실 용수철 힘이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 x에 비례하는, 다시 말해서 1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적분하는 게 좀 오버일 수도 있어요. 적분하는 게 오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분을 안 하고 이해를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 자 이때가 xi라고 그러고 그 용수철이 이제 이만큼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늘어났다고 해요. 여기가 xf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용수철님이 한 일은 요 넓이죠. 요 넓이.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큰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뚜뚜뚜뚜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kxi, 뚜뚜뚜뚜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kxf. 자, 그래서 큰 직각삼각형이 이제 밑변이 xi, 높이가 마이너스 kx, 아니 큰 거 xf. 예, 요게 이제 그 큰 직각삼각형의 면적이고 빼기 나누기 2, 이게 이제 큰 직각삼각형의 면적이고, 자, 작은 직각삼각형은 밑변이 xi, 높이가 마이너스 kxi 나누기 2, 이게 작은 직각삼각형의 면적이에요. 이걸 빼주면 예, 얘가 나오죠. 2분의 1 kxi의 제곱 빼기 2분의 1 kxf 제곱. 예. 그래서 이제 용수철 힘은 위치에 따라 변하는데, 예, 그 위치에 대한 1차 함수로 변하니까 이렇게 도형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예,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용수철 힘이 한 일이에요. 용수철 힘이 한 일. 자, 다음. 자, 지금 용수철이 현재 줄어들어 있어요. 자, 줄어들어 있으면은 이제 용수철이 늘어나려고 하죠. 근데 이때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려면은 이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 외부 작용력을 가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외부 그 작용력의 합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 외부 작용력 이제 뭐 FAPP 또는 뭐 FEXT로도 쓰는데, 외부 작용력 FEXT, 그 영어로 외부 작용력이 force applied by the external agent, 외부 주체에 의해 작용한 힘. 그래가지고 이제 APP를 약자로 쓰거나 EXT를 약자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외부 작용력이 한 일 WAPP는
적분 외부 작용력 FAPP 이렇게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외부 작용력과 융수철 힘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FS. 그러면 이제 이게 FS 적분한 게 이게 융수철 힘이 한 일이죠. 융수철 힘이 한 일이니까 그럼 융수철 힘 한 일 공식이 아까 특이하다고 했죠. 처음 거 빼기 나중 거 형태를 취한다고.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외부 작용력이 한 일은 나중 거 빼기 처음 거라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를 띠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외부 작용력이 한 일은 융수철 힘이 한 일하고 부호가 반대예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외부 작용력이 한 일은 나중 것 빼기 처음 거란 전형적인 형태를 갖는다. 융수철이 한 일과 부호가 반대다. 이게 왜냐면 융수철임하고 외부 작용력하고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정리합시다. 융수철 힘이 한 일은 그 전형적인 형태하고는 좀 다르다. 처음 거 빼기 나중 거 형태 2분의 1 kx 융수철 힘이 한 일 WS는 2분의 1 kxi의 제곱 빼기 2분의 1 kxf의 제곱. 외부 작용력이 한 일은 이제 전형적인 형태 그대로다. 그래서 WAPP, W 또는 WEXT는 2분의 1 KXF의 제곱 빼기 2분의 1 KXI의 제곱이다. 융수철 힘하고 외부 작용력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 융수철 힘이 한 일하고 외부 작용력이 한 일도 이제 크기,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